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도 진짜 많이 좀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눈이 지금 그러게요. 많이 충혈돼 아침에 있으시네요. 네, 잘 자고 일어났는데. 네, 네. 잘 주무셨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새벽부터 잠을 설치시면서 오늘 아유 또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주말 사이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이게 왜 뭐가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이번에 실적 발표는 다 주가가 밀립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반도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한 번씩 눌리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도체 쪽은 좀 확인해 보자라는 게 여전히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문점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아이비들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아이비들 자체는 다 캐펙스 투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제 사무실 나가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을까? 빠지는 게. 그러면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20% 빠졌다고 이제 하락 전환 이제 우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고점 대비 정확히 한 32%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32%.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32%, SK하이닉스는 38%.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샌디스크가 42% 정도 빠졌어요. 아, 네. 그리고 키옥시아는 거의 54%. 키옥시아는 또 개별 이슈가 주말에 좀 또 개별 이슈가 개별 이슈가 있었고. 있으면서 한 54%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 보면 현대차가 한 44% 정도 빠졌어요. 현대차 되게 많이 빠졌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반도체는 30%대 조정이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 뭐 하나오션도 한 44% 이상 조정받았고 고점 대비. 삼성 SDI가 고점 대비 40.2% 정도 조정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웬만한 지금 중대형주들 보면은 다 40% 이상 조정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0%대 초반 후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키옥시아 뭐 샌디스크 이제 샌디스크가 키옥시아는 그 일시로 제외하더라도 한 40%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낸드 쪽이 좀 급하게 올라간 쪽들, 낸드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이 밀리고요, 고점 대비. 그다음에 이제 일반 종합 반도체 회사였던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30%대 조정을 받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방향성으로는 지금 변동성, 장중 변동성으로는 2배짜리 ETF 얘기를 자꾸 하지만 사실은 방향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하루 쉬면서 쉬는 동안에 남들이 다 쫓아왔어요.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럼 거꾸로 더 빠질 것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지표들은 더 빠질 만한 얘기들이 없는데 그거를 계속 안 좋게 해석을 하죠. 심리가 많이 그죠. 위축돼 있죠. 뭐 문샷 있어도 문샷, 네. 네. 키미. 키미 K3, 네. 키미 K가 뭐 2.6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저기 한 20등밖에 있다가 이 K3가 이번에 갑자기 한 3, 4등으로 확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거의 매일매일 집계가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것 때문에 뜬 건데, 뭐 그걸 또 악재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악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그런 생각을 해요. 키미 K3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더 빠질 이유가 있나요? 근데 오히려 사실 키미 K3가 지금 너무 좀 뭐 과부하가 걸려서 뭐 데이터 운영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뉴스도 더불어서 좀 같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매물이나 이쪽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도 예전 같았으면 해석하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전혀 그쵸?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좁아졌어요. 투자가. 지금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 되게 견조하잖아요.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런데 견조해 보이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기간 조정이 들어간 지 꽤 됐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옆으로 기고 있죠. 근데 차라리 기간 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막 가격 조정이 보이는 거. 우리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동시에. 동시에 들어갔고 그쪽은 이제 기간 조정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심리가 미국도 지금 보면은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키미 K3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AI 경쟁이 다시 딥시크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각됐죠. 네. 그럼 근데 이 와중에 케이펙스를 줄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큰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뭐 AI 투자에 관련된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지나치게 실적이 좋았다가 다음 분기에 과연 그렇게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인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말고 이미 우리나라는 약세장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목은 먼저 많이 빠졌습니다. 약세장은 이미 약세장이죠. 아닙니까? 약세장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근데 급격하게 왔죠. 네. 한 4주 동안 내리 빠졌기 때문에 4주 만에 우리가 30% 가까이 조정을 지수가 받았다라고 하면 30%?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30% 이상의 조정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금융위기라든지 맞습니다. 코로나라든지. 그렇습니다.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오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죠. 근데 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도 뭐 30% 넘게 조정받는 지수가 30% 조정받았다는 거는 거의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야 30%나 조정받았는데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그러면 그런 조정이 없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 코로나 뭐 3월 달에 전쟁 났을 때 2월 말일에서 네. 그때가 3월 31일 날 저점을 찍었을 때 5,050포인트 갔을 때도 이것도 계산해 보면요. 네. 1,300포인트가 넘게 빠졌거든요. 퍼센테이지는 거의 한 20% 가까이 20% 20%가 가까이. 좀 넘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변수, 그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한 그죠. 것들과 이번에는 이제 그 산업에 그동안에 이끌었었던 주도주의 그 산업에 있어서의 하락은 또 약간 또 해석이 다르잖아요. 또 겁나는 그 부분들이 다르고 전쟁은 그렇죠. 끝나가겠지라는 걸 지켜보면서 하락이 유치면서 끝날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은 이게 좀 약간 또 산업이 부러진 건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쵸. 심리만 부러졌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이제 변동폭을 조금 더 키운 거는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이겠죠. 결국에는 그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들었던 이제 뭐 박명석 큐레이터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 월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시장을 봐요. 야, 너 한국 시장 봤어? 야, 한국에서 뭐 빠졌대, 뭐 올랐대. 네네. 이걸 보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자체가 지금 서로 안 좋은 것들이 악순환이 서로 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빠지면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빠지고 마이크론이 빠진 걸 보고 또 한국 시장이 빠지고 지금 이게 중간 이게 끊어지는 고리가 안 생기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네. 거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게 하죠. 야,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였어? 그런 인지가 이제 이번 주에 발동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이제 당장 이제 우리가 그 닥친 게 알파벳의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실적. 구글의 실적 발표인데 거기서 캐펙스를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지금 보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그걸 봤는데 얘네 캐펙스 엄청 투자한데 근데 시장에서 근데 너 돈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뺄 수도 있는. 이제 그게 최악인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근데 돈이야. 만약에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근데 돈이야.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다행인 건 우리가 CPI나 PPI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의 인상 기조에서 금리 이제 안 올릴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뭐 혹시 몰라 또 한번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번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번 인상하는 게 시장에는 그래 인상할 만큼 올렸네 올린다고 한 거 올렸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이제부터 내릴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랠리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아예 그냥 동결이나 하락의 신호를 정확히 주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빅테크들이 지금 얼마 금리가 굉장히 높게 돈을 빌릴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싸게 빌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어떤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막 배수로 네. 다들 막 돈 빌려주겠다고 줄 서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마존이 이제 할 때 생각보다 뭐 경쟁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돈을 못 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네. 제가 아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심해지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정부가 밀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만 네. 직접적 지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막 우려가 심하고 반도체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야 너 희망 고문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빠질 이유가 그닥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자. 이런 게 더 좀 있으신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명확하게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될 전망, 저렇게 될 전망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이제 어찌 보면 돈의 흐름인데 큰 네. 돈이 지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 큰 돈들이 싸졌구나 하고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30%대 조정을 받으면 이제 들어올 건지 40%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올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라든지 뭐 엄청난 위기가 닥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의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 SK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벌써 그 전에 5월부터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은 이미 조정이 다 한 4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 주요 종목들 차트를 쫙 돌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앤세일 중이구나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빠질 이유들이 없는 종목들이 그렇게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저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그럼 마지막에 주도주가 꺾인 거잖아요. 정확히 그쵸. 순서로 보면은 네. 조방원이 먼저 다 빠졌어요. 이미 예, 이미 다 빠졌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악재가 있지 않았는데 13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뭐 전력 관련한 종목들도 미리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반도체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 지금 제일 나중에 버티다 빠진 하락하고 거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시장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를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것들이 벌써 5월부터 조짐이 보였었다라고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도주가 꺾이면 다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주도주가 꺾일 만한 이슈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미국 시장이 빠져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서 이런 거지. 미국이 지금 뭐 나스닥이 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S&P 500이 마이너스 뭐 20%까지 빠졌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죠. 미국은 아니죠. 네, 근데 미국은 아니죠라고 아니라 미국도 근데 쉬는 구간이었고 우리도 근데 기간 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미국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가격 조정을 받은 겁니다. 제가 4주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4주에 저는 웬만하면 기간 조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급격한 가격 조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을 다들 하신 거죠. 예, 저도 당황을 했고 다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요일 날 쭉 앉아서 쭉 보니까 상황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이미 5월부터 주요 종목들이 꺾였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지막에 좀 무너지는 형태가 나왔는데 네. 이러면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으면 스마트 머니들은 이제부터 슬슬 살려고 하는 시동을 걸 가능성도 높다. 그 스마트머니 자금에 대한 시선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우준 대표님하고 저는 인터뷰도 하고 이건희 대표님과도 인터뷰 하잖아요. 장 대표님의 이야기는 가격에 꺾인 것, 그걸 이제 뭐 18개월 이후까지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가격이 또 꺾인 거를 보고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더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대표님 말씀은 지금 이제 많이 하락했고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다.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뷰를 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들어올 거다. 그럴 거다. 이렇게 보시는 스마트머니도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스마트한 네. 사람들이 많죠. 예. 그렇죠. 7월 말 8월 초 7월 말 8월 초를 9월부터 반등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10월부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10월이요. 저는 조정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바닥 잡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당장 뭐 빠지면 어떡하냐 뭐 지금 굉장히 뭐 그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오늘은 오히려 전략 후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면은 마이크론이 양봉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ADR도. 예, 네.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도 올라왔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은 약간 패닉처럼 팔았는데 그렇죠. 예, 금요일 날은 그래도 뭔가 버틸려는 힘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이 30몇 프로 빠졌는데 32% 빠졌는데 야 여기서 더 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실적 예능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타이밍이 온다. 근데 그게 이번 주에 이제 그걸 불을 지펴줄 모멘텀을 이제 뭐 구글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구글이 될지 안 될지도 근데 지나가봐야 아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글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또 저기 뭐 테슬라나 알파벳이나 뭐 메타나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할 때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리거는 언제 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전문가 맞아? 저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수급이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선물 옵션이나 그 네, 거래 많이 봐주시잖아요. 네, 수급. 네. 그 포지션들은 어때요? 지금 하락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다시 조금 그 하락에 대한 베팅은 좀 줄었나요? 그것도 이제 감론을박이 좀 있어요.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게 포지션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번에 우리 6월 만기 때 그때 일부 매도 물량을 롤오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이번 이제 새로운 9월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5조 이상의 매수세예요. 그러면 이걸 합성해 보면 아랫 방향이다 아니면 뉴트럴이다 뭐 윗 방향이다 말은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윗방향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조금씩 윗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어제 우리 목요일 날도 보면은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한 바닥에서 한 1조 5천억을 사면서 확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지금 종가 베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게 종가 베팅이 생각보다 방향이 잘 맞아요. 종가에 사는 사면 부분들은- 그 다음 거래일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집어 던지면 장이 좋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또 빠지고 네. 최근에 우리가 위로 뭐 걸리고 아래도 한번 걸리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걸 다 맞췄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뭐 어떻게 더 맞추죠? 그들이 이끌고 가는 지금 수급의 가장 큰 힘은 왜냐하면 외국인인 그죠, 거죠? 그들이 끌고 가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게 선물로 장난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현물을 팔 걸 알기 때문에 던지는 거고요. 현물을 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레버리지 관련한 뭐 일부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됐죠. 예. 세 가지. 이게 근데 충분한 변동성을 좀 충분하진 낮춰줄 만한 않죠. 예, 내용은 충분하진 아닌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예. 어떻게 그 대책도 사실 당장의 시행이 아니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뭐 증거금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3천만 원 8월부터고 8월부터. 예. 그다음에 20주씩 묶어서 거래하는 것도 11월 달부터. 11월. 근데 저는 20주 묶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는 해. 거래를 비싸게 만들어서 못 사게 하는 거죠. 비싼 건가요? 2만 원, 만약 2만 원이라고 치면 기준가가 2만 원이었으니까 40만 원 되는 거죠.
40만 원이 비싼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쨌든 미국 매체, 뭐 언론 보도도 계속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일본 매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격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때는 레버리지 얘기 안 했어요. 좋을 때는 더 밀어 올렸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빠지니까 자꾸 레버리지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조정이 기가 막히게 똑같이 32% 맞춰졌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가 그닥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방향성에는. 어차피 조정 받을 거는 받고요. 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장중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정도는 있죠. 네. 레버리지가. 근데 우리가 안 만든다고 저쪽에서는 안 만드나요? 다 만들죠 지금. 바이낸스에서 하이닉스 10배짜리 거래되는 거 혹시 아세요? 10배요? 네. 그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바이낸스 예, 코인 거래하는 소에서 10배짜리도 있습니다. 10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파생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왜 그랬냐면 거래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그 대책도 나름 8월부터는 좀 작동하지 않겠나? 현금 3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시려면 힘들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3천만 원을 갖고 있다? 되게 어렵죠. 예. 현금 있으면 손 떨리시는 분들이 많아 사고 싶어가지고. 예. 특히 그런 거래하시는 분들은.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한 1억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나봐야 알지만 대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사실 지켜봐야 되는데 29일 날 이미 나오죠. 눈높이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좋아요, 차라리. 오히려 먼저 매를 맞아서 실적 발표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렇죠. 근데 실적 잘 나온다고 주가가 또 올라갈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의심도 또 하는 거지 지금. 그러게요. 이제는 실적 잘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잘 나옴의 기준을 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60조 초반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이제 그럼 한 65조 정도 나오면 원래 가이던스대로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더 빠지진 않겠죠.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명분을 좀 만들 걸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PER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5.8배 수준까지 빠졌어요. 예, 근데 갑자기 왜 PER 어차피 삼성전자는 내년 걸로 보면 3.8배야 아마. 예. 하이닉스도 4배야, 4배 초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그럼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금 아까 지수는 30% 조정 나왔는데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10년 평균이 10배인데 그렇죠. 10배에서 지금 5.8배로 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40% 넘는 하락이 나올 시장을 이미 반영시킨 거죠. 네. 그만한 악재가 있을까? 없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다들 카더라. 캐펙스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어. 줄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AI 경쟁, 이게 반도체 가격을 이게 너무 비싸니까 얘네가 투자를 줄일 수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 논리는. 예, 근데 아니라는데 다른 데들은 자꾸 투자 더 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학습 효과가 약간 같이 겹쳐 있어요. 2018년이라 함은 그때도 한번 반도체가 사이클이 엄청 좋다가 한번 확 꺾일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 요때 한번 엄청나게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17년, 18년 요때. 그때도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 때였고요. 그때 이제 1기 네. 때 무역 전쟁 펼쳐지고 했을 네. 때죠. 그때 또 마침 맞춰서 그때가 또 마침 또 중간 선거 그때였고요. 네, 근데 요게 약간 좀 미국 투자자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지는 거 아시죠? 어떤 거요? 퀀트 분석해서 이 시기엔 이랬으니까 이 시기엔 이럴 거다. 미국은 통계의 나라라서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시하죠. 네, 그래서 그때도 반도체가 너무 좋다,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클라우드 센터였죠. 네. 그때도 빅텍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그때 반도체 애널들이 다 틀렸어요 전망이. 반도체 사이클 꺾인다 그랬는데 갑자기 날아갔죠.
제가 알기로 제가 금권회사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때 반도체 막 저도 이제 막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 꺾인다 그래갖고 안 샀더니 막 날라가. 아 역시 얘네들이 못 맞추는구나 그랬는데 그때도 사이클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다시 느즈마키 또 막 애널리스트 막 쫓아가면서 썼는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수요가 뚝 끊겼어요. 예, 근데 그게 그때도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약간 좀 오버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지금 시장에서 네. 2분기까지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고점 아니야라는 미국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2018년 효과랑 똑같이 그들이 대입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도 아니야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가 갑자기 주문 취소하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데서 주문 막 해놓고 오버부킹 해놓고 또 주문 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년에 사실 메모리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 때도 요거 허수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로 처음엔 좀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쯤에 돼서는 이거 LTA가 있는지를 보자 했는데 올해 실적 발표 내용에서는 LTA가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문 취소하거나 이제 허수는 없을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2018년에도 허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허수가 많았겠죠. 그때도 LTA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6개월짜리. 6개월은 그때도 롱텀이라고 6개월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래요? 거였어요. 지금 5년은 그럼 대단한 거네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 계약금 이런 것도 없이 6개월 맺었는데 6개월치를 다 생산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취소. 이렇게 했죠. 예, 그때 그런 거 했던 회사들이 지금 다 그거 한 번씩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 그것 때문에 휘청 한번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LTA가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모두 TF팀을 만들었어요. 네. 무슨 TF팀을 만들었냐면 LTA 구조 짜는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 회사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될지를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두 회사 모두. 그래서 이번에 아마 29일, 30일, 29일은 삼성전자죠. 29일이 하이닉스, 30일이 삼성전자인가? 뭐 약간 둘 다 하루 차이로 하는데 두 회사가 모두 다 지금 주목하는 거는 LTA 얼마큼 돼 있을까? 그다음에 계약 조건은 뭐냐? 그다음에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엄청 자세하게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ADR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은 더 집중할 걸로 보이고 거기다 빅테크도 실적까지 다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긴장을 유지하되 흔들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사야 될 기회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는 전에도 사라 그러고 지금도 사라 그러고 계속 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야 될 구조로 갈 것 같아요. 내가 반도체 그리고 이 AI 산업에 있어서의 그 흐름이 계속해서 더 확장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믿는 그렇죠. 분들이라면 지금은 확실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좀 많이 올라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조정이 이렇게 뭐 단기간에 왔는데 이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럼 여기서는 한번 바운딩이 나오면서 전고점 트라이를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8,000포인트 정도는 갖다 놓고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많이 그 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가 100% 맞다라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거예요. 확인해보고. 현금 없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야 네가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그쵸.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다시 지수가 한 8,000포인트 근처 오면 네. 그때 현금을 꼭 만드세요. 계속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
자, 반도체에 대한 집중된 투자, 뭐 지금까지도 쭉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물론 그 산업에 대한 확장을 우리는 다들 공감은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산업이 크고 그 매출, 영업이익이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이전처럼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계속 뭐 가격이 꺾이네,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보게 되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말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부각되는 기업들이나 섹터들이 있단 말이죠. 대안이 될 만한 섹터로 최근에 뭐 금융주도 얘기 많이 나오고 뭐 화장품주 대표적으로도 코스닥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던데 또 보고 계신 업종이 있으실까요? 지금 대안주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사도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반도체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 그러면 왜 화장품 왜 그동안 못 올라갔을까요? 글쎄요.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나? 실적은 계속 좋았고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사실 반짝반짝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추세를 못 만들었죠. 맞아요. 그 금리 오를 거라는 부담 때문에 그래요. 금리에 대한 부담. 네. 금리가 계속 꺾인다 그러다가 계속 네, 다시 네. 올린다고 하니까 소비재를 못 사는 겁니다. 자신 있게. 네. 큰 돈들이. 네.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시적일 거야 그러는데 계속 화장품은 계속 잘 팔리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눌려 있던 게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화장품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만 나오게 되면 확 가겠죠.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게 바이오도 못 가는 거고 지금 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금리에 눌려가지고. 네. 예, 근데 금리에 대한 전망을 좀 잘 보시고, 만약에 금리가 이번에는 인하 쪽이 아니라도 동결은 할 것 같아. 뭐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한번 올렸어. 네. 뭐 이러면 그때가 바닥이고 아마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다가 다른 종목을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처참해졌어요. 처참하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계속 버텼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마저 빠지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조정받은 지 얼마 안 됐죠. 네. 다른 종목들은 이미 5월부터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써 두 달 이상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돌아설 자리가 얼추 다가오고 있다. 뭐 제가 오늘 당장 뭐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번 달을 기점으로 바닥은 잡을 것 같다. 그러면 8월부터는 짧은 랠리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막 화가 나시더라도 주가가 빠질 때는 하고 빠져요 원래. 네, 올라갈 때는 계속 갈 것 같고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 딱 키면 이제는 빠진다는 얘기 나오는 그 알고리즘들이 쫙 뜨더라고 이제. 이전에는 사실 막 신고가 랠리 매일매일 그렇죠. 경신할 때는 오른다는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고 뭐 조심해야 된다, 빠진다, 저점이다. 이미 약세장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부각되는 거 보니까 좀 똑같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게 컨텐츠들이 또 잘 팔려요. 수급의 쏠림처럼 컨텐츠 주제에 대한 쏠림도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면 또 거꾸로 움직이더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심리니까요.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네. 많이 올라오고 뷰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심리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많이 단기적으로 밀려서 힘들었지만 이번 주 다음 주가 뭐 추세를 완전하게 뭐 돌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마지막 좀 힘든 구간이었으면. 조금 힘드신 터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 매도의 실익은 이제 없어졌다. 매도의 실익은 없다. 이제 지금 지금 와서 손절? 그건 어렵죠. 의미가 없고요. 지금 와서 지금 이익 실현? 이것도 의미 없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네. 이제 좀 참을 만큼 참으셨는데 요거 그렇죠. 조금 못 참아가지고 내가 또 팔고 손절하시거나. 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번 주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너무 높게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부디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주기보다는 바닥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8월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프로의 테크 탐방을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그 로봇 관련한 전 세계 로봇 테크 기업들이 모이는 2026 WRC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 함께 갈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마감이 됐다가 취소석이 몇 석 남았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선엽 대표, 박병찬 대표, 이건희 대표 그리고 김프로님과 함께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직접 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테크탐방 함께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